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셀트리온 영상을 한번 더 들고 오게 되었는데, 이 셀트리온에 저번에 소개하지 못했던 바이오시밀러 그 정보랑,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얼마 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 개발 회사로 넘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ADC랑 그리고 다중항체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후속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소개를 저번에 못 해드린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라고 하는 아이덴젤트라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장 규모가 지난 5년간 연평균 7에서 11%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적당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이게 다른 제품인 스토보클로랑 오세멜트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조사 기관에서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골다공증 치료제인 데노스맙, 그러니까 이제 성분명으로 가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토보클로랑 오세멜트죠. 이게 이제 43.7%를 이제 지난 4년 정도 동안 성장을 했었고, 또 이제 다른 제품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옴니클로란 제품을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그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를 하면은 어떤 시장에서 최초로 출시가 되는 상품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요, 이게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입찰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서 이 최초로 출시하는 제품이 이제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면서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소식이 들어왔었고, 이제 셀트리온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아니고 사실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 최근에 구체화된 게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에서 신약 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신약 구종이라고 영상을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에 있던 특허가 만료된 약을 좀 가공해서 저렴하게 개발을 해서 이제 파는 것이고, 셀트리온이 이제 그러한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구성장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그동안 축적해온 항체의약품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ADC와 다중항체 신약 개발이 향후 셀트리온의 성장을 견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DC란 게 뭐냐면은 저번에 모더나의 암백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암백신이라면은 암세포한테 이제 특정 항원의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다이렉트로 이러한 항원이 생겼으니까 걔를 공격해 라고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ADC는 그렇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항암제를 단 항체를 투입을 해서 암세포에다가 바로 항암제를 먹게 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치료를 하냐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러한 ADC 시장이 최근에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이 셀트리온이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중항체로 넘어가 보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이제 단일 항체라고 해서 하나의 항원을 타깃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중항체는 이중항체랑 삼중항체로 나뉘어 있어서요. 하나의 항체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관역, 그러니까 항원을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항체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한쪽으로는 이제 암세포랑 결합을 하고 다른 쪽으로는 면역세포랑 결합을 하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암세포 두 군데 연결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면역세포랑 결합을 하냐면은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이제 교량 역할로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 더
탐지율과 공격률을 더 높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삼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의 두 군데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T세포랑 NK세포에 연결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서로 공격하는 방식이 달라 가지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암세포를 인식해서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경로로만 암세포를 공격하면 내성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방식으로 이 암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고 또 내성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셀트리온의 신약을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DC 신약인 CT P70부터 71, 73이 있고 또 다중항체 신약에 P72가 있습니다. 차세대 신약 개발이 본격화한 지 2년 만인 올해에 이제 4개의 신약 후보 물질이 순차적으로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마다 우선 적응되는 질병이 다 다른데 이 고형암이라면은 이 덩어리가 지는 암, 그러니까 종양을 의미를 합니다. 뭐 위암, 대장암, 폐암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직 임상이 많이 되어 있진 않고 임상 1상이나 전임상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서정진 회장이 남겼는데 네, 올해 발표한 신약 파이프라인은 2029년에 상업화 단계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내년 이후부터 바이오시밀러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 성장을 추진을 하여서 바이오시밀러 대 신약 비율이 6대 4 정도가 되게끔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40% 성장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실현이 될까는 의문입니다만은 이제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임상들이 모두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임상이 넘어갈 확률이 낮지가 않거든요. 아니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이 현황을 점검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얼마 전 7월, 8월, 7월 달이죠. 예, 7월 달에 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엠베리스의 바이오베터 후보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이오베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바이오베터에 해당이 되는 약들인데 사실 이게 신약은 아니고 이 완전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중간 단계로서 바이오베터에 해당하는 약들입니다. 이 바이오베터라면은 기존 약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더해서 투약할 수 있는 환자군을 넓히거나 부작용을 줄인 이 완전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약을 의미를 하는데요. 기존 약보다 독성이 적은 약물을 활용해서 안정성을 높인 바이오베터 ADC를 내놓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CTP70이랑 P71, P73이 이렇게 바이오시밀러에서 한 단계 발전한 바이오베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CTP70은 엠레리스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거의 바이오 베터 후보 물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CTP71도 있고 P73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들 이제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현황이 이제 개선되어 나가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 또 앞으로 또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현황이 또 발표되는 자료가 나오면은 또 그때그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